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2월 19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을 조금 산뜻하게 마감을 시켜주기를 기원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살짝 도와줬다. 하지만 또 이벤트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좀 돌려줬고요. 그래도 나스닥 중심으로 그동안 많이 흔들렸던 나스닥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좀 낫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단 시장은 뭐 돌리는데 성공했으니까, 뭐 그렇다. 특히 이런 자리도 있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는 왔다 갔다 고민을 많이 했어서 이번에는 이탈했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었죠. 여기서 쉽게 이탈 못한다.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올라올 자리다. 안쪽에서 일단 그 자리 닿자마자 뿅 하고 바로 그림처럼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혹시나 여길 또 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22,800입니다. 여길 터치한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눌리고 다시 턴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용수철 느낌,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뿅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자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쉽게 이탈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기조상으로는. 근데 이게 이탈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탈되게 되면 그때가 이제 고민할 시점이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조정 들어오다가 그 정도에서 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제 이벤트 드디어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거 이번 주 이벤트 엄청 많았어요. 어제 그 CPI 잘 넘어갔습니다. 좀 이따 보이겠지만,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일본의 그 BOJ 그 결정, 금리 결정, 금리는 인상 뭐 0.25, 0.15? 금리는 인상으로 가는데 이게 뭐 98%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뉘앙스가 그런 것까지 따지더라고요. 이게 보통 12시 14분, 언제더라? 그때 한 12시 반 사이 정도까지 전에는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2시 40분인가? 뭐 이 정도쯤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구조로 나오면서 이어지는데, 일단 발표하는 시간이 늦어진다. 그러면 위원들 간에 고민이 많았다 얘기다 보니까 악재다. 와, 이런 것까지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리고 또 총재 회견도 혹시나 뭐 지난번에 뭐 3시 반인가? 뭐 이렇게 1시간 늦춰졌다. 고민이 많고 총재도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졌다. 악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난번 하고 이제 제일 제가 보기엔 오늘 체크해야 될 게, BOJ 관련된 쪽은 지금 환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얼만큼 반응을 하느냐. 어느 정도 지금은 시장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단기 채권 매입도 중단하는 쪽으로 나오고, 그 ETF도 주식형 ETF도 앞으로 매도하는 쪽으로 나오고, 약간 뉘앙스가 모두가 이제 약간 이제 매파적으로 확 바뀌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워낙 그 위안화가 아니죠. 엔화가 팍 꺾이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올 텐데, 그런 동향들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달러 약세, 엔화 강세로 가겠죠. 그런 쪽으로 갈 텐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원화도 좀 받아들이는 쪽이죠. 원화 강세로 가겠죠. 그런 쪽들을 봤었을 때, 이게 결론적으로 환율과 엔화의 환율과 원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엔화 환율과 외국인들의 동향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만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쪽이고, 오후장 영향을 끼치겠죠. 오늘은 일단 시장은 오전장 반등. 그래서 그거 오전장까지 반등하게 되면 일단 딱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다 끝나서 일단 좀 이벤트는 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로 쭉 넘어가게 되면 다음 주가 볼까요? 25일, 26일 이러면 거의 다 휴가 모드입니다. 미국은 25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이렇게 쭉 해서 그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의 뭐 특별한 이슈 없으면은 휴가 시즌 이렇게 해서 한 2주 동안 거의 뭐 크리스마스 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이렇게 올해 다 끝난 모습들이나 이렇게 되면요. 12월 중반 이후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무슨 정책적인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 LI 없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뭐 상법 개정 뭐 LI에 없는 얘기들이다 보니까 뭐 시장이 단독적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기대감 없는 상황 쪽에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 쪽에서 국내 증시랑 또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일단 국내 증시도 오늘 보니까 야간 선물은 한 6.5% 상승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도 일단 시작은 그러면 4,000포인트에서 1.5다 보니까 60포인트. 그러면 약간 4,500, 60선 다시 시작해서 들어오겠죠. 그 자리를 보게 되면 어디냐면은 지금 요런 거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좀 지금 여기서 왜 시장이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는지 보게 되면 일단 여기 4,050선에서는 팡 튀어버렸죠. 그러다가 아닌 것 같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요 아침에 나오는 이 변화가 상당히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저항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팡 튀는데 왔다 갔다 고민. 네, 근데 여기 또 저항 지지권이 있는데 지지권 무너뜨렸다가 왔다 갔다 이런 고민.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저항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항대 가까이 빵 들어가도 밀리고 이 저항대까지 확 빵 들어온다고 해도 밀리고 이런 현상들이었습니다. 이거를 뭔가 시장의 변화 요인으로 그냥 푸시 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4천 한 4, 50선이면 어디냐면은 요 정도 요 자리죠. 지난번에 빵 올라갔었던 그 자리. 그러니까 4,050선까지는 인정. 그런데 아마 오늘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시장은 한 번에 여기를 팡 돌려놓다고 하더라도 한 1.5% 시장이 야간 선물이 반영한 거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은 이걸로 다 조정 끝나고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고민하다가 또다시 이렇게 금요일 특성상 내려오는 거냐 요게 이제 갈림길이 아마 일본의 BOJ 발표와 함께 12시에서 1시 정도 거기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일단 좀 최근에 막 무리해서 들어갔거나 좀 매매 빡빡빡 들어갔던 것들은 꽉 채웠던 것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요런 때를 해서 그래서 눈치를 봐야 되다 보니까 살짝 눈치 봤다가 이상 없다 그러면 오늘 그냥 종가까지 훅 달리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또 BOJ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되면은 또 반등 시도했다가 또 금요일 특성상 그러니까 쭉 내려와서 아마 또 4천선 테스트나 뭐 이런 식으로 또 기분 나쁘게 들어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본다. 근데 저는 일단 큰 이상은 없겠다라고 어제 또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더 부담으로 생각하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예, 시장은 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하자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오늘 나왔던 이제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일단 CPI 발표가 안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변화는 괜찮은데 달러는 아직까지는 약간 98.1 달러 강세로 살짝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CPI 안정됐고 그러면 금리는 이제 꾸준히 내릴 수 있어. 그러면 달러 금리가 다 하락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달러가 일단 버팁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될지 아마 장중에 변화 좀 봐야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일단 내리기 시작하죠. 다시 4.2대까지 가던 거 4.1대 초반 내려오는 거 요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인 시장의 반응이니까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은 1476원 1480원 안 넘어가려고 무지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요거 좀 변화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비트코인 네, 이쪽들은 못 가요. 일단 아직은요. 아직 정체되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은 원자재 그리고 가상화폐 쪽들도 약간 자극을 할 수 있었는데 어제는 일단 차익 매물 쪽으로 다 들어오네요. 그런 쪽에서 약간 이런 쪽 차익 약간 좀 못 가고 이쪽은 좀 차익 매물 나오고 그냥 주식시장 쪽으로 조금 더 움직이고 이게 뭐 나쁜 현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예전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쫙쫙 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없다라는 쪽들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때는 가상화폐 갖다가 이렇게 좀 순환으로 돌아간다. 주식시장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거는 그만큼 돈이 없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그거 일단은 체크를 해야겠다는 쪽들이고 미국 시장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거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좀 그냥 물가가 2.6%한 3%대 가까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2.6% 상당히 시장에서 와 하고 환호할 만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일단 괜찮았다라는 쪽들. 그래서 지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실제 물가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네요. 10월에 주거비 상승률을 사실상 0%로 가정해서 처리가 됐다. 아하, 이런 건 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11월 수치도 추수감사절 할인이 높았던 시기 위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아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계적 불확실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까 보셨던 거 달러나 금리가 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도 얘기를 아주 딥하게 보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지표를 마사지했다 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볼 수도 있는 사실이고, 어제 보니까 트럼프 대국민 연설을 했었죠. 그중에서 나오는 얘기 세 번째인가요? 그때 나온 얘기가 물가 내려갔고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발표하는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률을 또 약간 통계를 바꾸게 되면 실업률 떨어지는 거로 볼 수도 있는,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계가 행정부에 맞게, 입맛에 맞게 변신한다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를 통해서 그래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은 일단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는 의도가 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연준도 다 보긴 보겠죠, 이 데이터를. 니들이 아무리 왜곡시켜봐라 우리가 움직이나 라는 쪽인데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다 이번에 지명한 연준 의장들,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도, 대국민 연설에도 그 얘기 나오죠. 이제 다음 연준 의장은 금리를 내리는데 치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제 대국민 연설 보게 되면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외국인인 미국인이 아닌 제가 보기에도 한 20-30%는 데이터 틀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트럼프식으로 밀어붙이기, 그리고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미리 미리 준비하겠어 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쪽들도 보여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약간 오후장도 들어서 보니까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쭉 올라가다가 출렁출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제 보면 변동폭이 되게 컸어요. 장중에도 어제 보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잠자고 일어났다 그랬지만은 시가 1.3% 상승했고요. 저가가 0.9%. 그래서 약간 0.5%대로 갑자기 또 그러니까 상승폭을 확 줄였다가 저가는 다시 또 훅 돌아가고 하는 약간 변동성을 장중에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하루 앞두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지금 제로옵션, 대로대 옵션 장중에 정리하는 거죠. 이런 것도 빠르게 진행됐고, 만기일은 이번 7조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야, 7조 달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의 이제 하루에 움직이는 돈이 이렇게 커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변동성 확대시킨, 내일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내일을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요. 선물옵션 동시만기래 그 전날 너무 변동성이 커졌다 그러면 그날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근데 이게 확대가 되면서 또 연장이 되는 것보다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어제 만약에 변동폭이 좀 생각보다 보시면 위아래 변동폭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 내일은 오히려 좀 그렇게 변동성보다는 방향성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미리 정리가, 잠깐만 이거 CPI나 마이크론도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 반등이 되면 요거는 좀 아닌데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할 거고, 이건 알 수도 없는 얘기 가지고 너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내일 변동성은 여전히 커질 수 있겠다. 그 두 가지 이벤트 잘 보도록 하고요. 또 거기서 그럼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겠죠. 나머지 뉴스를 보면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AI 메모리 소캠2 시장이 열린다. 엔비디아 샘플을 출하했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죠. 이렇게 돼서 뭘로 움직이냐? LPDDR5로 움직이는 걸 이렇게 쫙 연결시켜서 중간중간에 컨트롤러랑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소캠2가 된다. 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 이것도 거의 지금 HBM은 만큼 아니겠지만 HBM급의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 그 기반을 닦아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엔비디아인데요. 그러면 지금 그걸 통해서 어제 같은 날 시장 흐름들 제대로 된 분위기였다고 하게 되면 소캠2 수혜주 뭐가 있을까요? 기판이죠, 그냥. 기판, 또 여기다 연결되면 유리기판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차세대 기판 쪽에서 이제 유흥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요. 그러면 될 수가 있는데, 어제는 그냥 눈치 보느라고 움직임이 별로 못 나왔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준비가 돼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뉴스 중에서 LG노텍이, 이거 진짜 전 처음 보는 뉴스예요.
LG노텍 기판이 SK 하이닉스로 들어갑니다.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예전에 거래가 없던 회사가 둘이 손잡고 기판 쪽을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얼만큼 쇼티지가 보이길래 얼만큼 쇼티지가 보이는 징후가 나오길래 하이닉스가 안 되겠다, LG노텍까지 손 내밀고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모습이죠. LG랑 손을 잡았다, SK가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바쁩니다. 이쪽들은 업계도.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또 변화를 좀 체크해야 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얘기는 광고가 많아가지고 한번 좀 따로 볼게요. 이 얘기는 반도체 업황에도 장비업계는 반도체 호황에도 장비업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다르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게 잘 얘기 나온 것 같아요. 2025년, 2026년 전망 보게 되면 범용 메모리 장비, 그래서 일반적인 D램, 낸드 이런 쪽이죠. 그래서 HBM 생산 집중으로 D램 생산이 제한적이었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HBM 쏠림으로 2025년 위축될 전망. 요게 지금 현재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부장 쪽은 일단 다시 소부장의 시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이제 그때 4분기 때 실적을 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연결되는 것까지 확인하다 보니까 내년 이게 확인될 정도면 내년 1월 중반 이후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확인된 업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뭐 이렇게 쭉 해서 모든 종목들이 한번 삼성전자, SK 간에 그러니까 쫙 같이 갔다가 이번 가을 때부터 이렇게 또 조정 쫙 하고 받고 있죠. 이런 쪽에서 선택된 쪽만 강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는 이제 뭐 본딩 장비라든가 후공정 중심으로 수혜를 받았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 집중 쪽으로 여전히 이어가게 되면 HBM 관련된 후공정 쪽이나 이쪽으로 계속 또 시장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되면 이번에 봐야 될 거는 반도체 쪽을 본다. 일단 IDM입니다. IDM이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제조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는 비슷한 역할을 할 게 의결권과 상관이 좀 없지만 그래도 주견 역할을 하는 게 SK 스퀘어,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다른 거는 올라오거나 반등하게 되면 정리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쪽으로 보시고, 내가 이쪽에 해당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기판, 그리고 또 오셋, 반도체 후공정 쪽이죠. 후공정 테스트 중요하고요. 패키징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자리를 잡는 쪽만 그때 이쪽도 그러니까 HBM 쪽으로겠죠. 이쪽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것만 확인해 가고, 거기다 또 열리는 거는 아까 소캠2나 그리고 또 GDDR7으로 인해서 확대가 되는 쪽들, 이런 걸 보는 게 더 맞겠다고 하게 되면 좀 압축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런 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투자는 아랍에미리트, 저희가 상당히 아랍에미리트랑은 분위기가 괜찮아요. 이런 쪽에서 전력 인프라 협력을 제안했다 하는 쪽들도 눈길이 가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미국하고 손잡고, 미국이 이제 좀 유가 조금 눌러주면 대신에 무기도 제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 쪽에서 그 중에 하나가 AI 너희도 해 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너 제대로 된 인프라 있니?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해서 탄소 전력 기반 시설 패키지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 ESS, 그리고 또 들어가는 기구 같은, 그러면 이제 전력 공급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전력 설비 들어가겠죠. 이런 쪽들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체크할 때거는 제공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정도면 우리 좋겠는데 라고 해서 딱 손을 잡는다. 수주가 나올 겁니다. 관련된 사업들에서 수주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또 하나가 열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전력 설비나 이쪽 관련된 쪽들도 지금 북미만 바라보고 있어요. 북미 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중동 쪽에서 특히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아마 조금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같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은데, 근데 요 사이 쪽에서 그래도 미국이 GPU 주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와 함께 건립하는 거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으로까지 수주 기회가 넓혀졌다. 이거는 앞으로 봐야 될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수주만 나오게 되면 레벨업 됩니다. 저희가 지금 조방원전 이쪽 되게 재미없고 고생하고 지루해 하지 않습니까? 조방원전 이쪽에 가장 큰 핵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돌아가서 그동안 수주 잘해서 실적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는 주식을 매도할 기회입니다. 매도할 기회고 매도하고 실적 계속 사상 최고치를 했는데 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빠져버립니다. 왜? 수주가 없게 되면요. 수주가 없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수주가 계속 보강되고 지금 실적도 좋은데 계속 수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실적들이 계속 연장될 거야. 예, 수명 연장의 꿈 이게 아니라 수주 연장의 꿈 이게 들어가 매치니코프 옛날 광고를 다 기억하다니 예. 수주 연장의 꿈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수주만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실적은 당연히 실적 안 좋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수주 그렇게 받아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는 믿지 마세요. 그거는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낮은 쪽입니다. 사이클 쪽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고 실적은 기본 수주가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 어제 강했던 섹터들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일단 우주항공 쪽 계속 강해요. 어제도 또 강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오래 갈 테마 같아요. 테마 같고 어떤 생각보다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 뭘 그걸 내년하는데 거기까지 끌고 오느냐? 아닙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미국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서 행정명령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걸 지금 방산과 결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또 계속 기분 나쁜 게 중국이 너무 치고 올라옵니다. 너희가 가서 이건 그래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볼 때 보게 되면 지구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영토가. 근데 우주를 딱 가게 되면 지금 누가 먼저 그 비행 발사체를 잘 개발해서 누가 먼저 달에 가서 달 우리 거 아직 지금 전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한 20-30년만 가더라도 패권 전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이 그런 쪽이 우주 쪽이에요.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 뭐 소유권이란 거에 대해서 아마 외계인들이 보면 되게 기가 찰 거예요. 예. 그게 왜 네 건데? 이러면서 예. 태양계가 왜 네 건데? 이러면서 하여튼간 예. 그러면서 이렇게 슥 지금 나오는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미국과 그때 소련 이쪽에서 우주 패권 가지고 나왔던 이 첫 단어가 그겁니다. 니들이 달 삼타 가서 달이 네 거라고 우길 것 같은데? 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열심히 바짝 벼락 공부해 가면서 또 아폴로선을 가지고 달 착륙했죠. 지금은 소련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지금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이 참 1라운드 미국 윈 2라운드 중국하고 붙어서 윈하려고 하는 상황들이죠. 여기서 그러면은 쉽게 내주겠습니까? 패권 문제 이것도요. 예전에는 바다가 이제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래서 바다가 패권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넓혀져서 우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래서 그러면 우주항공 쪽은 단독적으로 정부가 나사 혼자 모두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약간 공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공적인 조직이 하지 못할 것들을 또 사적인 조직 쪽에서 같이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그래서 좀 많이 부각받는 거고 스페이스X가 그래서 어떤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게 되면 이거는 큰 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게 되면은 차라리 스페이스X를 보는 게 맞고 근데 아마 상장하고 나서 한두 달은 고생할 겁니다. 저희 시장도 그렇고 아마 그리고 고생할 겁니다. 근데 그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상장을 통해서 상장 차익 가지고 이제 또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도 볼 수 있겠지만 머스크가 돈을 많이 버네 전 세계에서 부자 1위냐 이런 거보다도 산업적으로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지금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지금 아까 지금 몇몇 회사 쪽에서 그러니까 진짜 스페이스X로 그러니까 진짜 수혜주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 있죠. HVM이나 이런 것들 맞아요. 수혜주가 직접 납품되다 보니까 HVM 그리고 또 스피어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런 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런 거는 좀 회사가 변신했을 때 조금 좀 묵직한 상황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세아베스틀 지주 이것도 상당히 지금 실물과 함께 움직인다. 이런 거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실물 쪽에서 기반이 되는 것들 좋고 HVM 이런 것들 보는 게 맞는데 오늘은 차이명을 날 것 같아요.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딱 본다 그러면 매매는 그렇게 이렇게
감사하게도 다 줍니다. 이렇게 해서 딱 이런 자리들 이럴 때 이상 없네 빵 이러고 또 지금 보면 거의 다 줍니다. 갔다가 또 지금은 붙을 때 같아요. 붙을 단계 같아요. 확산됐다가 줄였다가 붙었다가 확산됐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되면 아직은 지금은 다시 붙을 때를 좀 내려봐야겠죠.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수혜주는 요쪽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미래에셋 브라보 잘 들어갔죠. 여담뉴스 경제TV에서도 한번 털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이 지금 5,800억 어제 상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럴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총이 7,500억 이쪽까지는 두 개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데 워낙 또 변동성도 크고 막 밀어붙여 하고 올라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은 팔아 제꼈고 어제 기타 법인의 매수가 좀 강했어요. 이게 뭔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정 비중만 가져가세요. 지금은 적정 비중만 정리하고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적정 비중만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는 이건 또 할 말이 많은데 좀 일단 기술적으로 볼게요. 기술적으로 지금 나왔던 얘기 유럽에서 지금 내연기관 잠판다 포드에서 이제 좀 계약 해지했다 이런 것들은 다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주가 싸지는 건 다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한 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단 실망감과 여러 가지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기서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들어오는데 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포드가 이딴 식으로 배신을 때리네요. 결국에는 왜 지금 9조 6천 정도 LG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딱 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SK온과는 법인들 딱 그냥 해체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CATL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긴 하지만 CATL과 손잡기 시작하면서 켄터키 공장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데 CATL이 직접 장비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술 공유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다 이걸 취소를 한 거죠. 한국 쪽과 딱 단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취소한 거죠. 포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이상한 포드네 이러면서 이런 느낌. 그래서 CATL과 손을 잡고 기술 협약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ESS가 이제 여기서부터 ESS 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근데 그거는 자체 생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LFP 쪽에 대한 노하우를 쌓여서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요 구성을 보게 되면 일단 CATL과 손잡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저희가 북미 쪽은 다 중국은 못 들어와 우리 거라고 해서 ESS도 그쪽으로 갈 거 LFP 쪽으로 우리가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 생각했던 안정감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면 요렇게 나온 걸 가지고 그거는 됐어 그냥 그럼 포드라고 해서 더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CATL은 어차피 침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거의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유럽도 지금 견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쪽에서 어떻게든 미국으로 뚫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미국과 중국이 해빙 모드 속으로 살짝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 기회를 찾고 훅 들어오고 있다.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든 끈떨어뜨리지 않으려고 CATL은 무지 노력할 거고요. 그런 쪽에서 근데 솔직히 만약에 정부의 정책이나 모든 걸 통해서 이만큼 끌어올렸다. 이거는 CATL이 기술력이나 아니면 또 자금력이나 이 배터리 쪽에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쪽에서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보게 되면 별로 저렇게 기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자리입니다. 반등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반등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 여기 갭이 벌어졌어요. 그런 쪽까지 이제 쭉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혹시나 원래는 이거 그냥 쭉 끌고 갈 생각도 있었지만 이런 자리도 있죠. 한 41만원, 42만원대 정도 부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새로운 이걸 팍 밀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없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밑으로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 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자리 쪽에선 줄여야 됩니다. 줄이든가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한숨 돌리고 그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위쪽으로 확인되기 지역전 그 위쪽에서 잘 가야 되겠지. 지금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 보고 그 끝에서는 이거는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보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아유 이거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고 그 중에서 나오는 악재 털고 가자라고 보는 이런 쪽들은 이런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계는 갖고 좀 봐야 되겠다 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지금 또 변화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또 볼까요? 그러면 카지노 쪽들 이거는 뭐 그냥 대통령 언급 때문에 그렇게 밀렸는데 뭐 다시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오늘 장중 변동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쪽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렸고 그런데 전강 후강 이게 제일 좋겠지만 전강 후약 기미가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일본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나오진 않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보면서 이거 오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 시장 변화 좀 넉넉하게 볼 수 있도록. 근데 아이고 크리스마스네요. 할 게 없네요. 이런 쪽으로 보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화이팅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관련된 내용들 모두 마쳤고요. 금요일 화이팅 하시고 저희 또 내일 저녁 8시 토요일날 저녁 8시 라이브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마무리 주말 마무리 화이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꾹 너무 감사합니다.